반갑습니다. PS랩의 송식입니다. 품질, 혁신 전문가 양성과정 전체 소개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랩에서 운영 중인 문제 해결 방법론 과정이 있고요. 데이터 분석 과정,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품질 과정이 있습니다. 또 이들을 포함한 전체 교육 프로그램은 문제 해결 전문가 양성 교육 체계라고 하는 별도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처음에 접하시는 동영상이 문제 해결 전문가 양성 교육 체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품질 혁신 전문가 과정은요, 세부 과정으로 FMA, 그리고 이제 관리도 프로세스 능력, 공정 능력이죠. 또 실험 계획, 신뢰성, 이렇게 네 가지의 그 핵심 품질 어떤 기법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중회계 분석이나 FTA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FMA 과정은 이 태생은 이제 나사에서 시작된 거지만 우리가 바이블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포드 자동차 회사의 FMA 체계를 얘기를 하죠. 그것이 단순히 FMA 용법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 방법론 관점의 학습입니다. 그것을 이제 DFQ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론 문제 제기부터 작성, 그 다음에 해결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처리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자인 FME와 프로세스 FME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FME가 연구 단계에서 필요한 그런 거 절차라 그러면요, 생산 단계에서 문제 해결 어떤 처리 접근법은 이제 관리도 프로세스 능력 과정에서 학습을 받게 됩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관점은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SQC입니다. 이것은 1956년도 웨스턴 일렉트릭사죠. 네, 거기서 만든 어떤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뭐 오래됐긴 했습니다만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또 변모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교육과정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원조죠. 거기에 핵심적인 기법이 이제 관리도와 프로세스 현재 상태를 측정하는 공정 능력, 프로세스 능력이죠. 그래서 관리도 용법으로는 X바 R 관리도, P나 이제 C, U 관리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또 민감도가 높은 뭐 CU, SUM, EWMA 이런 관리도, 그리고 X 여러 가지 X들을 한 번에 우리가 해석하는 다별량 관리도요. 또 빈도가 낮은 어떤 생산 체계라고 그러면 이제 희귀 사건 관리도, 또 다품종 소량 생산인 경우 생산 주기가 짧죠. 제품별로는 그럴 때 사용하는 이제 짧은 생산 주기 관리도, 이런 내용들까지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 능력 관점, 프로세스 능력 관점에서는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인덱스까지, 또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그마 레벨, 단순히 이들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들의 연계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까지,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생산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퍼포먼스 스터디, 네, 이런 내용,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접근법을 말해줍니다.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관리도 프로세스 능력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실험 계획 과정은 이제 최적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계가 낮은 선별 설계부터 위계가 높은 이제 반응 표현법이나 혼합물 설계까지, 또 양산 상태에서 최적화를 이루는 EVOP, 그리고 공학적인 방법인 다구치 방법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과정은 앞에 이전의 내용들과는 좀 다르죠. 이것은 이제 미래의 품질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어떤 예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할 때 수명은 앞으로 얼마큼 갈 것인지에 대한 수명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완료된 제품의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 필드 데이터에서 수명을 해석하는 이런 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다중회계, 이것은 이제 실험계획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FTA는 FMEA하고 이제 자매관계죠. 해석적 방법이 다른 그런 자매관계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품질 혁신 전문가 과정에서 포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FMEA 과정은 이것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에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요. 주로 제품 설계 연구원이 있고요. 또 신제품, 새로운 제품, 또 개발된 제품들은 생산에서 또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산관리 엔지니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대상은 제품 설계 연구원과 생산 쪽의 엔지니어 두 부문의 대상자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또 특징으로는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FMA 자체의 용법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 방법론 관점의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DFQ 프로세스라고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FMA, 또 프로세스 FMA 또는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을 다 병행한 이런 내용으로 좀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좀 차별하는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참여 교육생들 각자가 다루는 제품군이 있을 겁니다. 그 제품군을 대상으로 해서 각자가 본인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FMA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FMA 편을 활용하고 있고요. 종결 노트라 그래서 이제 그 복귀하셔서 자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중에 일부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유도해서 종결 노트를 만들면 이제 그 복귀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관련된 자료는 홈페이지 ps-lab.co.kr 게시판하고 네이버 카페 오버시그마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교육과정은 3일 과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DFQ 프로세스를 보면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FMA가 축으로 해서요,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전에 바운더리 다이어그램이나 인터페이스 매트릭스나 P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인풋 요소로 작용을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을 통해서 디자인 FMA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해석상의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프로세스 FMA가 넘어가는 로 전달되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FMA와 프로세스 FMA는 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FMA가 끝나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신뢰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강건 설계를 점검하고요. 또 그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강건성을 검증하는 어떤 그 과정의 매트릭스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품에 대한 강건 설계, 신뢰성을 이제 평가하는 단계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문제 해결 프로세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생산 관리 관점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FMA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 플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까지, 제품은 아직 이제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내용까지를 다루게 되겠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DFQ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도 프로세스 능력은 생산 쪽에 주로 오리엔티된 그런 그 문제 해결 방법론이죠. 그래서 주로 생산 관리 엔지니어나 공정에서 이제 프로세스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들이 참여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문제 해결 방법론은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SQC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측면은 이러이러한 관리도를 이제 다루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민감도가 높은 관리도를 아주 깊이 있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별량 관리도, 희귀사건, G나 T 관리도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아주 원리적으로 해석하고 또 사례를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리도를 처음에 공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적용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전부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능력, 공정 능력은 지수하고 시그마 레벨,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지 원리적이고 또 사례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프로세스 퍼포먼스 스터디라고 해서 생산에서 관리도를 이용해서 또 프로세스 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재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관리도 프로세스 능력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종결 노트는 홈페이지 게시판하고요,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이제 3일차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금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관리도 선정 로드맵을 보면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도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수 방지라든가 이제 사전 관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관리도를 사용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점검하고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관리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처리하는 이런 내용도 하나의 좋은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관리도를 사용하게 된다면 빈도가 굉장히 낮다 이거죠. 가끔씩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빈도 데이터 같은 경우는 G 관리도,
또 빈도가 이제 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 T 관리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X가 굉장히 많다. 이거 어떻게 따로따로 다 관리하느냐. 그 전체를 한 번에 관리하면 우리가 이제 오류율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T 제곱이라고 하는 한꺼번에 관리하는 이런 그 관리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어떤 역량,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한 수준을 굉장히 높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많은 그 관리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런 좀 우리가 등한시했던, 많이 다루지 않았던, 또 접근성이 좀 떨어졌던, 그렇지만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관리도에 대한 어떤 학습도 꼭 여러분들이 섭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관리도도 있죠. 네, 이런 관리도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특히 이제 레이니 P나 레이니 U 관리도, 이것은 과대산포라 그럽니다.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P나 U 관리도를 작성하면 관리 한계를 굉장히 많이 넘어가는 것들을 보통 많이 관찰하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원리적으로 네, 이론에 근거해서 관리 한계 폭을 좀 넓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그 불안정한 요소들만 우리가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어떤 그 접근법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02년도 논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삽입된 내용이고, 미니탭에도 최근에 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특수한 관리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세스 능력은요, 단순히 이들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생산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론적 관점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또 그 역사적인 어떤 과정부터 또 원리적인 해석, 그 다음에 운영의 묘까지 전반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또 문제 해결하는 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실험계획은 이제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죠. 이것은 뭐 분야에 보통 관계가 없죠. 특히 이제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뭐 필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최적화라는 건 정확한 X값을 이제 설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실무자들이 참여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완전요인 설계하고요, 이수준 완전요인 설계하고 다구치 방법 정특성, 이것은 서로 대비가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요인 설계와 다구치 방법의 정특성, 이것이 보통 3일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추가적으로 위계가 높다는 건 이제 공률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1차 방정식이고, 그래서 그 반응 표현법이나 혼합물 설계, 또 양산 상태에서의 최적화를 이루는 EVOP, 이런 내용까지도 교육 과정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바닥 원리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을 이제 조성해 드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재는 이제 실험계획편을 활용하는데 2016년도 말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제본 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프라인에서 교육과정은 한 5일차 과정인데요. 이런 위계가 좀 높은 과정을 빼면 일반적으로 3일 과정으로, 기초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수준 완전요인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다구치 방법, 물론 이제 성격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느냐, 상황 논리가 있겠습니다만 서로 대비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다구치 방법과 이제 이수준 완전 설계, 이것이 3일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외에 최적화를 이루는, 보통 최적화라고 그럽니다. 공률 관계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 표현 설계나 혼합물 설계, 이런 내용들을 4일차, 5일차 과정으로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성 과정입니다. 신뢰성은 뭐 미래의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접근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로 연구개발 부문의 연구원들, 또 기술직 엔지니어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될 과정이고요. 특히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수명 어떤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도 하지만, 완료된 데이터, 필드 데이터를 해석해서 우리 제품의 품질, 수명 특성을 또 확보하는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연구원 대상의 기초 데이터 분석하고요, 필드 데이터를 분석하는 두 가지 역량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의 필요성을 느끼는 담당자들이 참여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분포 함수의 이해가 굉장히 필수입니다. 미래 수명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과정에는 분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세세하게 다뤄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 자체의 수명 연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테스트 데이터들이죠. 수명 신뢰성 데이터 분석하고 또 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이네요. 필드 데이터. 그 속에서 제품의 수명성을 파악하는 이런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재본된 교재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기본 과정으로 3일차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속 수명은 이제 별개의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뢰성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요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명의 단계가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이루고 있죠. 제품 구상 단계부터 이제 폐기 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각각의 수명 단계별로 활용될 수 있는 기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MA 이전까지는 이제 실체가 없는 그런 과정이라 그러면 요 이후에는 제품이 테스트 샘플이 나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수명 시험 또 거기에 포함된 가속 수명, 가속을 하면 스트레스를 좀 강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금방 드러나죠. 결점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수명에서 여러 가지 시중에 나가기 전에 양산 전에 문제들을 우리가 적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수명 시험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래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결점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명 시험을 통해서 보통 그 failure analysis, FA라고 하는 그런 물리화학적 분석까지도 연계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FMA까지도 바로 연계해서 디자인 FMA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의 그런 결점, 여기서 적출된 결점이 생산 단계에서도 또 바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또 연계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연구 단계에서 우리가 수명 분석이 이루어지면 또 수명이 완료된 그런 그 필드 데이터를 통해서 속에서 제품의 수명수성을 파악하는 내용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사이클로 완성되는 그런 주기를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에서는 수명 시험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교육 과정에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품질 혁신 전문가 과정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